존 리스트는 은행 임원이며 주말 학교 교사를 맡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자상한 가장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면성실한 그는 아내와 그들의 세 자녀와 함께 뉴저지의 저택에 살며 그것은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 같아 보였습니다. 저택은 대리석 벽난로와 넓고 멋진 무도회장을 갖춘 곳으로 그 가족이 얼마나 부와 명예를 쌓았는지 짐작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존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며 굉장히 성실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워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러 떠나는 것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가족들은 그가 실업 상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가족들에겐 출근하는 척하며 기차역에서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잡고 필요한 돈을 내기 위해 어머니의 계좌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르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들이 집에 쌓이게 됐고 빚은 점점 늘어나며 집은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던 성공의 길에서 벗어난 그는 자신이 실패의 길에 접어든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간다면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자신이 가족을 천국에 보내고 나중에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인지 방인지 잘못은 당사자에게 빌어야죠. 그는 디데이를 정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놓치는 게 없기 위해 사격장에서 연습까지 합니다. 나중에 장례는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죽은 뒤에 장례식이나 화장, 매장 등에 관한 질문을 했고 그런 자신이 정말로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존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1971년 11월 9일 존은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배웅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를 내려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존이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자 그녀는 곧 쓰러집니다. 다음으로 그는 계단을 따라 3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에 노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존, 이게 무슨 소리니? 그가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머니의 채권을 모두 챙겨나와 은행에 가 계좌를 없애고 몽땅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층에 있던 흔적들을 치우고 닦아냈기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째 패티, 막내 프레드릭, 그리고 존. 존은 그의 이름을 딸 정도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경기가 끝난 후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그를 천국으로 보냅니다. 존은 가족들을 침낭에 두고 무도회장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옮기려고 했지만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기에 옮기는 것이 무리라고 느끼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틀고 집안을 말끔하게 치운 뒤에 목사에게 고백을 하는 글을 적습니다. 적어도 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존은 가족 사진을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져 경찰이 수배지에 쓸 수 없도록 자신의 얼굴 부분만 찾아 사진에서 찢어냈고 그런 다음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
그곳에 차를 주차시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참 용의주도하죠. 놀랍게도 이 사건은 무려 한 달 뒤에 발견됩니다. 디데이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신문과 우유 배달을 끊고 학교에 찾아가 한동안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던 덕분에 12월 7일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콜로라도로 도망을 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한 달 뒤 마침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그를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자신을 숨긴 존을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존은 로버트 클라크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회계사라는 좋은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며 델로레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버지니아주로 이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사건이 잊혀져 갈 즈음 1989년 한 방송에서 그가 저지른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조각가가 그의 얼굴을 재현해냈고 존의 이웃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11일후 그는 체포되었고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되어 2008년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대로 스스로의 죄는 용서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유감이다 라고 표명했지만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에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뉴저지의 저택을 잃은 창피를 모면하게 해주고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의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고 그들의 믿음에서 그가 힘든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 경찰에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 거죠. 자신의 결론은 그들을 그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천국에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가장의 무게에 억눌려 힘들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이미 자신이 내세운 이유들에 모순된다는 것은 몰랐던 것일까요? 완벽한 가정을 꿈꿨지만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가정을 꾸려나갔던 치졸한 존 리스트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